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성인용품점 여사장과 함께 제품 시연에 중독된 한 중년의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사장님의 손이 제 허벅지와 뜨거운 중심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커서 힘드시더라도 자세 좀 풀어보세요. 너무 긴장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58세 여사장님의 얼굴이 우뚝 솟은 제 그곳 앞에 있었어요. 상담실 문은 잠겨 있었고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품 시연이 맞는 걸까요? 손이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속옷 가장자리를 스쳤어요. 그날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했어요. 아내와는 결혼 35년 차, 평범한 노부부였죠. 문제는 2년 전부터였습니다. 그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뇨기과도 다녔고 약도 먹었지만 부작용만 심했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가게가 보였어요. 실버 헬스케어라는 간판. 쇼윈도에 시니어 전문 상담이라고 써 있었죠.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일어난 여자가 58세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화장은 연했지만 세련됐죠.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이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판단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네. 발기가 잘 안 돼서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약은 드셔보셨어요? 네. 부작용이 심해서요. 그럼 제품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은 작은 방 하나.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침대 같은 게 놓여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여사장님이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무릎이 스칠 정도였죠. 먼저 증상 좀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안 되셨어요? 2년 전부터요.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죠? 아침엔 가끔 괜찮은데 정작 필요할 땐 안 돼요. 그럼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네요. 여사장님이 제 손을 톡톡 두드렸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손에 머물렀죠. 긴장 푸세요. 여기선 다들 편하게 하세요. 여사장님이 제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실린더 같은 거였어요. 이게 제일 효과 좋아요. 펌프로 압력 주는 방식인데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 거죠?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다 해보고 사셔야죠. 여사장님이 일어나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바지 좀 내리셔야 해요. 뭐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사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속옷은 입고 계셔도 돼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벨트를 풀었습니다.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어요.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65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어려우니까요. 손이 제 무릎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천히 허벅지 위로 올라왔죠.
피부가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속옷 너머로도 체온이 전해졌어요. 긴장 풀으세요. 너무 경직되면 안 돼요. 여사장님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향수 냄새가 났죠. 손이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진정시키려는 듯한 손길이었지만 오히려 더 긴장됐습니다. 보세요. 벌써 반응이 오고 있어요. 손가락이 속옷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제품을 들고 있는 다른 손이 제 중요한 부위에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밀착시켜야 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여사장님의 손이 속옷 위로 제품을 대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손은 뜨거웠죠. 위치를 잡는다며 자꾸 만졌습니다. 펌프를 누를게요. 하나, 둘. 압력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2년 만에 반응이 왔습니다. 효과 좋네요. 보세요. 여사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손이 아직 제 허벅지에 있었죠. 엄지손가락이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이 상태로 링을 끼우면 유지돼요. 해볼까요? 네. 대답이 떨렸습니다. 여사장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제품을 조작하며 자꾸 스쳤습니다. 속옷을 살짝 내렸어요. 정확한 위치 찾는다며 여기 이렇게 손길이 직접적이었습니다. 링을 끼우는데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걸렸어요. 만지고 조정하고 다시 만지고 어때요? 편하세요? 네. 아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상태로 5분 정도 있어 보세요. 여사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제 다리에 붙었어요. 팔이 제 어깨에 닿았죠.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손이 제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그냥 놓인 게 아니었어요. 살짝 쓰다듬었죠. 위로 아래로. 부인이랑은 이거 하세요? 최근엔 안 하게 됐어요. 외로우시겠네요. 손이 허벅지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품 상태 확인하는 척이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만졌어요. 효과 정말 좋은데요? 2년 만이라고 하셨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여사장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혼자 연습하시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또요? 네. 제품 산 분들 사후 관리 해드려요. 무료로요. 그날 제품을 샀습니다. 18만 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일주일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사장님의 손길이, 목소리가, 그 방의 분위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산 제품은 서랍 깊숙이 숨겨뒀죠. 아내가 발견하면 안 되니까요. 화요일 오후 다시 그 가게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땡그랑.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여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였죠. 단추가 하나 더 풀려 있었습니다. 제품 사용해 보셨어요? 네.
근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올라오세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2층 상담실 문을 여사장님이 잠갔습니다. 찰칵 잠기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편하게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어요. 여사장님이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가까웠어요. 허벅지가 붙을 정도였죠.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자꾸 생각났어요. 뭐가요? 여기가요. 그날 일이요. 여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이 제 무릎 위에 놓였어요. 저도 생각했어요. 손님 반응이 좋아서요. 손이 천천히 무릎을 쓰다듬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담아서 오늘은 더 정확하게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엔 기초만 했으니까요. 더 있어요? 당연하죠. 제품 제대로 활용하려면 고급 기술이 필요해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여사장님이 돌아와 제 앞에 앉았죠. 바지 내리세요. 이번엔 덜 떨렸습니다. 익숙해진 걸까요?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렸어요. 여사장님이 제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번보다 가까웠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래야 정확히 배우시니까요. 손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안쪽으로 들어왔죠. 피부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요. 속옷 위로 손이 올라왔어요. 윤곽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제품 위치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오래 머물렀죠. 반응이 빠르네요. 좋은 신호예요. 제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제 허벅지를, 속옷 가장자리를 더듬었죠. 먼저 이완이 중요해요. 너무 긴장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이완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이 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셔츠 위로요.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배에서 가슴으로, 다시 배로. 규칙적이었지만 자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숨 깊게 쉬세요. 후. 좋아요. 그렇게요. 다른 손은 제 허벅지를 계속 쓰다듬고 있었어요. 안쪽 깊숙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여사장님의 얼굴이 제 무릎 앞에 있었죠.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제품을 들었습니다. 속옷을 내렸어요. 이번엔 천천히, 완전히. 부끄러웠지만 저항하지 않았죠. 제품을 대는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위치를 잡는다며 자꾸 만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요. 여기, 이렇게, 맞아요. 펌프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압력이 느껴졌죠. 반응이 왔습니다. 완벽해요. 보세요. 여사장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다리가 제 다리에 완전히 붙었습니다. 팔이 제 어깨를 감쌌죠. 이 상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손이 제 가슴에 놓였습니다. 심장 뛰는 거 느끼시죠? 정상이에요. 손바닥이 제 가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심장 박동 확인하는 척이었지만 셔츠 단추 사이로 파고들었죠. 너무 빨라요. 진정시켜 드릴게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귀에 숨소리가 닿았어요.
편하게 기대세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머리카락이 제 목을 간지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제 가슴 위에 있었죠.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품 빼드릴게요. 여사장님이 다시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제품을 제거하는 손길이 느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지고 쓰다듬고 다시 만지고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물티슈를 깨냈어요. 닦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이었죠. 다 됐어요. 속옷을 올려주었습니다. 손가락이 피부를 스쳤어요. 바지 입으세요. 일어나 바지를 올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어때요? 효과 느끼셨죠? 네.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완전히 익숙해지실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또 와도 돼요? 당연하죠.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려야죠. 여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예요? 이거 모든 손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여사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손을 더 세게 쥐었죠. 아니에요. 특별한 손님만요. 저 특별한가요? 네. 손님은 특별해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했어요. 오늘은 상담료만 받을게요. 5만 원이요. 돈을 냈습니다. 여사장님이 영수증 뒷면에 뭔가 적었어요. 제 번호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밤에도 괜찮아요.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뭘 한 거지? 하지만 주머니 속 영수증이 뜨거웠어요. 전화번호가 적힌 집에 들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아내가 물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냥 산책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사장님 전화번호를 계속 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전화가 울린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있었어요. 진동이 베개 밑에서 울렸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저예요. 자고 계셨어요? 여사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았고 속삭이는 듯 했죠. 아니요. 못 자고 있었어요. 저도요. 자꾸 생각나서요. 뭐가요? 손님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아내 방문을 보며 속삭였죠.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요? 어머님을요. 그날 일을요. 화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내일 올 수 있어요? 내일요? 네. 가게 문 닫고 나서요. 저녁 8시쯤. 아무도 없을 때요. 그건 너무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사장님이 낮게 웃었어요. 무서워요? 네. 저도 무서워요. 근데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저녁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동창 만나고 올게. 늦어요? 9시쯤 들어올게. 아내는 대답 없이 TV만 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저녁 8시 가게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2층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사장님이 문을 열었어요. 오셨네요.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가 강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가게 옷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요. 계단을 올랐어요. 2층 상담실이 달랐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음악이 흘렀어요.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 있었죠. 앉아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사장님이 와인을 따랐어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긴장했어요? 네. 저도요.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한 잔, 두 잔. 머리가 어지러웠죠. 오늘은 제품 안 쓸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사장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감쌌어요. 손님, 결혼하셨죠? 네. 35년 됐어요. 행복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결혼했었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왜요? 남편이 날 여자로 안 봤어요. 그냥 애 낳는 기계, 밥하는 사람. 여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그러다 손님 만났어요. 저요? 네. 일주일 전에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손님도 저 생각해요? 네. 얼마나요? 매일이요. 밤마다요. 여사장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얼굴이 10cm 앞이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죠. 키스해도 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왜요? 선을 넘는 거잖아요. 이미 넘었어요. 일주일 전에요. 아니에요. 그건 치료였어요. 치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솔직해져요. 손님도 원하잖아요. 손가락이 입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죠. 35년 만에 아내 아닌 여자와 하는 키스였습니다. 깊어졌어요. 여사장님의 손이 제 머리를, 목을, 어깨를 더듬었죠. 제 손은 여사장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사장님이 떨어지며 속삭였어요. 침대로 가요. 안 돼요.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내가 기다려요. 9시까지라고 했죠? 아직 8시 반이에요. 30분 있어요. 30분. 충분해요.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침대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사장님이 제 넥타이를 풀었어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긴장 풀어요. 손이 제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배로 내려갔어요. 벨트를 풀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받아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제 와? 벌써 9시 넘었는데.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금방 갈게. 지금 나가는 중이야.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사장님이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어요. 가야 해요. 알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와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서두르며 단추를 잠갔죠. 계단을 내려왔어요. 현관에서 여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도요. 다음엔 끝까지 해요. 약속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늦었네. 미안해. 친구가 술 자꾸 권해서 술 냄새 안 나는데? 와인 마셨어. 잘 안 나. 가까이 오지 마. 씻고 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입술이 붉게 부어 있었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물을 뜨겁게 틀었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뭘 한 거야?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여사장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엔 끝까지 해요.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갈 거라는 것도, 다음 주가 되고 지독하게 중독된 여사장에게 또 찾아가서 뜨거워지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가 크게 울리며 전화가 온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심을 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태평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2층 상담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 여사장님이 있었죠. 집이야. 왜? 거짓말하지 마. 지금 당장 실버 헬스케어 2층에 있잖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분 안에 집 와. 안 오면 내가 거기 갈 거야. 2주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매주 2번씩 그 가게를 찾았어요. 더 이상 제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키스하고 침대에 누웠죠. 끝까지 갔습니다. 여사장님이 속삭였어요. 이혼하고 나랑 살래요? 생각해 볼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눈치챈 건 3일 전이었어요.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죠. 이 냄새 뭐야? 여자 향수 냄새. 그날 밤 제 휴대폰을 뒤진 모양이에요. 여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행했던 거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앉아. 테이블에 던진 휴대폰 화면에 문자 내역이 떠 있었죠. 성인용품 가게 사장이랑 바람 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얼마나 됐어? 2달. 아내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65세 노인네가. 잤어? 침대에서? 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이렇게 버리는 거야?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여자, 뭐가 좋았어? 날 여자로 봐줬어요. 여보는 날 남자로 안 봤잖아. 몇 년째 아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안 됐잖아. 2년 동안. 알아. 근데 외로웠어. 이혼하자. 난 용서 못해. 다음 날 아침 여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못 만나요. 아내가 알았어요. 나한테 오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난 갈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내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에 휴업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여사장님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가게 닫았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예요. 손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세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아요. 작은 원룸이에요. 이혼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보지 않아요. 손주들도요. 모든 걸 잃었죠. 가끔 그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여전히 문이 닫혀 있어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 2달이 20년 만에 제가 남자로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여사장님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처럼 외로울까? 65세 늙은이의 바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대가는 너무 컸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 돌아가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외로웠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호기심에 시작되었지만 위험했던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